안녕하세요. 비평을 넘어 공평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 개혁일보의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국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둘 다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에서 제외하고 국민의힘만 지금 특검을 하는 상황에서 법제처장에게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회 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제처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지, 일본처럼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종교인들이 모두 다 충격에 빠지자 민주당 관련자들은 종교단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교재단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종교재단이 아닙니다.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회 유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 그 유지재단이 선교회나 유지관리를 하는데 재단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가 이번에 뇌물을 준 것은 통일교 재단에서 한 것이 아니라 통일교 자체에서 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종교재단의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일을 벌린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종교단체든 종교재단이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고 죄가 있으면 형을 살아야 하며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나 종교재단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거나 돈을 줬다고 하여서 종교단체 전체를 해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부가 깨는 행동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통일교를 해산했을 때는 정치 참여에서 뇌물을 줬다는 형으로서 통일교를 해산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부와 억압과 비인권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연구 끝에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단체나 종교재단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여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를 해산하려고 하는 발상은 독재주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를 동원하여서 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며 일어났던 본회퍼와 같은 사람들을 순교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한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 본인이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통일교로 재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통일교가 재단이라고 쳐도 그 재단에서 정치 자금을 줬다고 하여 한 재단이나 단체를 해산하는 법은 없었고 일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재단이 아니라 통일교 단체 비영리 법인이고 그 아래에 있는 재단은 그 유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들입니다.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최초의 정교 분리의 원칙법은 1786년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이 발의한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특정 교단이나 교회에 정치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교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어떤 법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에 의거하여서 후에 미국 연방헌법 수정헌법 1조에서는 어떠한 법으로도 종교 설립하는 법을 만들거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제정한 것입니다.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 왜 이런 법이 생기게 되었냐면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존 낙스라고 하는 저항운동가, 종교개혁자가 영국의 피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으로부터 국교에 대한 박해를 받게 되자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면서 저항하면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을 프로테스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이런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존 낙스가 이야기했던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종교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이것은 종교와 정치의 세퍼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팅션,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구분의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우파 신자들, 우파 종교인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19가 발발했던 대구의 신천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교도들을 억압하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억압하는 데 확장하는 발판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 대통령의 이런 발상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면서
마치 일본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일 합병을 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강요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일본이 오해하고 있었던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면서 조선인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무지했기 때문에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최초의 의도가 무엇이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나 제임스 메디슨이 제정한 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국민들을 무지하다고 전제하에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발언하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존 낙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일본식 정교 분리의 원칙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저 무지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분리하는 separation이 아니라 distinction입니다. 통일교가 정치에 참여했다고 해도 그것은 해산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받을 일입니다. 통일교는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통일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안에 있는 재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일본처럼 해산하려고 하면 30년 동안 연구하여서 어떠한 강제적인 압박과 인권 유린과 강제적인 기부를 요청했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이 해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섣불리 할 수 없고 20년, 30년 깊이 연구하여서 국가에서 해산해주면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여서 특정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일이지 단체를 해산할 일은 아닙니다. 즉 이번 통일교 뇌물 사건은 그 뇌물을 준 한 개인을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단체를 해산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단체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 전체가 조직적으로 비인권적인 행동을 하거나 인권 유린을 하거나 강압적인 기부와 강압적인 감금을 하거나 강압적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30년 동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증인들과 증언들과 증거들이 발견됐을 때 해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프로테스탄은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개혁일보 남궁현우 목사였습니다.